그리드원은 최근 AI 에이전트 플랫폼 고2에 이어서 차세대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플랫폼 AISE까지 선보이며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기회관 대표님은 2005년부터 그리드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기회관 대표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드원의 대표이사 김경환입니다. 제가 23년도 네. 제가 23년도에 전자신문사 행사에 참석하고 올해 3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되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간단합니다. 뭐 저 같은 개인이나 아니면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어떻게 손쉽게 자동화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요즘에는 LLM을 붐을 타고 이제 에이전트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저희들은 약 20여 년 동안 오로지 오토메이션 하나만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3년도에 바로 이 행사에서 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전략을 좀 저희들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횟수로 꽤 지났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그동안 플랫폼을 개발해 왔습니다. 저희들의 전략은 첫 번째가 비정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형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정형은 기존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많이 처리하고 계십니다. 자동화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다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허들들이 있는데 비정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이걸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사람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학습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좀 자동으로 만들어 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한참 AI가 붐을 불 때 붐과 아울러서 이미 좀 일찍 하신 분들은 AI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많이 하신 분들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 실패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AI가 전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좀 지나친 기대 이런 거였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그거에 대한 답은 여전히 사람이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과 AI가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담겨져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 전략을 삼았고요. 이후부터 저희들이 발표드릴 내용들은 23년도에 저희들이 발표했던 이 전략을 충실하게 옮겨서 구현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여 년 동안 꾸준히 이 오토메이션만 연구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에 지금 여전히 지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도 후반에 지금 AI만큼은 아니지만 그때 두 번째 AI 붐을 불 때 석사 과정에서 AI를 전공했는데 그때는 고파이라고 지금 옛날 올드 스타일이죠. 옛날 지나간 AI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방식은 어떻든 간에 하고자 하는 일이 똑같다고 봅니다. 그때 제가 했던 엑스퍼트 시스템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제가 하고 있는 그 도메인의 지식을 어떻게 표현해서 전부가 같이 그런 지식을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데 과정에서 들어가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자동으로 좀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또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자동으로 만들어 볼까. 그 다음은 그렇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원하는 품질의 소프트웨어로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그걸 자동으로 테스트하면 어떨까? 그런 툴들도 만들고 기본 연구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그리드원에서 이제 테스팅 툴이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2017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주 빠르게 RPA를 국내 최초로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저희들이 RPA 프로세스를 적용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비정형을 다룬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OCR에 관한 것들이 문제였었는데 국내 최초로 AI OCR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접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점점 AI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AI 프로세스를 플랫폼에 녹여넣자 하는 것이 그 다음 움직임이었고, 그 다음 바로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제 지식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렉을 이용해서 우리 도메인의 지식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이냐 하는 걸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이 이제 24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AI에 관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좀 그때 당시 좀 너무 일렀던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는 좀 너무 일러서 저희들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일찍 AI 에이전트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기술적인 스택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담아서 저희들은 고두라고 하는 에이전틱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사 모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는 오토노머스 엔터프라이즈로 가는 것이 저희들 꿈이고 이제 저희들도 그 실현에 문턱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 고드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그동안 20여 년 동안 연구해왔던 모든 솔루션 기술 스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내일을 자동화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여러 가지 방법, 뭐 RPA나 아니 뭐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IT 서비스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는 간단하게 말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는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다 공급자 중심의 소프트웨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뭐냐면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쓰십시오. 당연히 그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잡하니까 매뉴얼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반대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 즉 수요자 중심이라고 합니다. 저가 쓸 내용은 그렇게 방대한 서비스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중에 일부 기능만 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설치해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 UI를 전부 다 거쳐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챗봇 이런 UI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는 겁니다. 서비스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응답을 받으면 되고 아니면 만들어내고 그렇다면 그걸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우리가 특수하게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 LLM 팜이나 뭐 각종 툴, 뭐 에이전트 팜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 수행에 관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자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난리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도메인의 난리지, 내가 어떤 일을 해달라고 했을 때 지금 보통 에이전틱이라고 하면 다 LLM을 생각합니다. LLM이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주긴 하지만 우리 도메인에 관한 일은 아마 거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한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LLM이 지금 학습된 거는 오픈되어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데 저희들의 도메인 정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메인에 있는 정보를 지식화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걸 하기 위한 밑에 레이어가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에이전트하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그 제공 서비스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찾아다니지 않고 소프트웨어 일일이 설치하거나 띄우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기능만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마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보통 챗봇 같은 거죠. 이 챗봇 안에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해줘 라고 요구를 하면 만약에 LLM이 알고 있다면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 도메인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업무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저희들의 지식 베이스에서 바로 찾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유즈 케이스라고 이제 앞으로 계속 용어를 제가 쓸 텐데요. 이건 뭐냐면 에이전트가 제가 해주기를 원하는 타스크 단위 또는 업무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웹페이지 어디 가서
예약 사이트에 가서 예약을 하고 그걸 아이템을 이메일로 보내줘 이런다면 예약하는 뭐 태스크가 있을 거고 이메일을 보내는 태스크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이미 지식화되어 있다면 지식화되어 있는 나리지 베이스로부터 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응답을 실시간적으로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우리 도메인에서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픈되어 있는 웹 안에서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일을 꼭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면 되는 거죠. 즉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일은 저희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제공하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제가 많이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소프트웨어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치 않죠. 요즘 바이브 코딩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실제 제가 이 원하는 일들이 그럼 우리 나리지 베이스에 지식화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그걸 어떻게 지식화할까요? 저희들은 기존에 우리 조직 안에 있는 각종 데이터 그걸 활용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IT 시스템에 있는 소스 코드입니다. 그 소스 코드부터 저희들이 원하는 일들을 날리지 베이스화합니다. 그때 단위가 바로 유즈 케이스 단위로 하게 되고 만약에 원하는 일이 그 안에 있다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아니면 저희들이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뒷부분부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허로 등록이 돼 있어서 보호받고 있는 기업의 복잡한 레거시 코드를 분석하여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회사에 있는 약 10여 종의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 있어서 지식화되어 있습니다. 파편화된 소스 코드를 구조화된 지식으로 변환하고 API와 데이터 흐름을 지능형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코드 에이전트는 유즈 케이스 지식 기반으로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는 화면은 저희도 OCR 매니저의 대시보드인데 레거시 시스템의 UI 접속 없이 툴을 사용하여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작업 결과를 시각적으로 그 전달합니다. 프로그램 전혀 띄우지 않고 인터페이스 통하지 않고 바로 유즈 케이스 즉 API를 통해서 바로 접근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이런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식화를 해야 되는데 지식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화를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식화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문서 지식화입니다. 그 중에 이미지로 되어 있는 문서들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허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OCR이 AI OCR도 많이 있고 한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이것이 활용되지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LLM 그것도 넘어서 이제 VLM까지 나와서 위치나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텍스트 정보, 그 다음에 뭐 테이블, 이미지 이런 정보까지도 어느 정도 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업에서 쓰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쓸 때 내가 이거 100% 맞다고 확신이 안 들 때는 업무에 쓸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사람이 전부 다 검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인식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화율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인식률이 예를 들어서 99%라고 해도 1%의 오류가 있고 그것이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 사람이 봐야 되죠. 그럼 자동화율은 거의 옆으로 수렴하게 되죠.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의 오류를 결국 사람이 찾아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AI가 즉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찾아내고 저희들은 그 틀린 부분만 사람이 검수하게 하면 이론상으로 99% 자동화가 가능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이제 특허 기술이고요. 그 과정에서 오류가 나온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재학습을 통해서 훨씬 더 인식률이 높아지겠죠. 즉 자동화율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화의 중요한 부분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레그입니다. 레그로 요즘 기업 내에 있는 정보를 전부 다 지식화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대부분 정적 지식화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문서라든지 뭐 규정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변하지 않거나 정적 형태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업무하는 데서는 동적 데이터도 굉장히 많죠. 뭐 이메일 정보라든지 메신저, 뭐 이슈, 티켓 뭐 이런 것들이 수시로 실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데이터를 전부 다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단순한 레그에서는 이런 파편화되어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함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컨텍스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지식 그래프 구조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에이전트 엔진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저희들이 학습을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태스크 마이너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대부분 PC나 스마트폰 이런 데서 업무를 하죠. 그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RPA이지 않습니까? RPA가 그걸 하려고 하면 업무 담당자한테 내가 하는 일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럼 업무 담당자가 설명해주거나 아니면 뭐 도큐멘트를 만들거나 하는데 여전히 귀찮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하는 평소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이것을 학습하면 안 될까?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태스크 마이너입니다. 자, 그래서 RPA가 그런 식으로 자동화하지만 예를 들면 저희들의 솔루션 중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좋은 툴이고 유용한 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안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자동화하는 과정, 즉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그 테스트 케이스에서 수행하는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개발자 하는 과정을 그대로 학습해서 테스트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태스크 마이너가 테스트에 사용되는 그런 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에이전트 서비스를 요구했는데 앞에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에이전트가 알지 못하는 서비스예요. 즉 유즈 케이스가 없어요. 그럼 보통의 경우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오류 메시지를 뵙겠죠. 그런데 저는 이 일을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일을 알고 있고 매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알려주면 됩니다. 즉 제가 학습하면 되죠. LLM을 학습하기에는 너무나 교육을 만들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태스크 마이너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학습을 시킨다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테스트 솔루션에서 하는 과정은 태스크 마이너를 이용해서 테스트하고 자동으로 적용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은 사용자의 요청을 분석하여 업무 흐름에 최적화된 응답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사용자 요청에 따라 테스트원을 스마트하게 실행합니다. 명령을 전달받은 테스트원이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즉시 리포팅합니다. 예, 보신 바와 같이 예전에 테스트할 때는 거의 개발자나 테스터가 일일이 제가 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줘야 됐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PA 오늘 많은 연사들이 아마 RPA를 얘기할 텐데 그러면 에이전트 시대에 RPA가 그럼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RPA는 필요하죠. UI로밖에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RPA가 필요하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 기반의 이런 태스크 마이닝으로 설사 시티즌 디벨로퍼가 간단하게 지금같이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충분치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내가 간단한 로직 코드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두세 줄일 수도 있고 뭐 많게는 뭐 몇십 줄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시티즌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10여 년 동안 RPA를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느낀 바인데 전문 개발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저희들은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코드젠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합니다.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제는 그런 코드를 디벨로퍼 또는 시스템 디벨로퍼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겠죠. 조합원 발급 업무를 위한 태스크 마이닝을 수행합니다. 정부24에서 문서를 떼는 과정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로그인 실패 및 성공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얘가 프로세스를 분석을 합니다. 실제 진행 중 막히는 구간이 발생하면 그래서 실제 수행을 하면 AI 에이전트가 상황을 판단해 해당 단계까지 자동으로 복구합니다. 네, 뭐 RP에서 셀프 힐링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죠. 전환되어 빠르게 실행됩니다. 네, 태스크 마이닝을 이용하면 제가 그 프로세스를 따로 프로그램하거나 어디에 명시하지 않아도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수행이 가능한 RPA 코드로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저희들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지식화되어 있는 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는 싶은데 아직 지식화되어 있지 않은 건 어떻게 할까요? 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이 우리가 흔히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 같이 어려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유즈 케이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타스크, 에이전트 무슨 일을 시키고 싶은데 그 일을 유즈 케이스 단위로 개발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 불러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기존에 있는 코드 베이스, 즉 소스 코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아날라이저가 그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기능을 자동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존의 방식하고 뭐가 다르냐? 저희들은 LLM에 이걸 100% 맡기지 않고 크리틱 에이전트라고 하는 애가 1차적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검증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저희들이 유즈 케이스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이브 코딩 이런 걸 해보신 분은 알지만 제가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코드로 바로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게 점점 증가가 되고 기능이 많아지고 하면 이걸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저희들이 일종의 중간 코드로서 유즈 케이스를 놓고 앞으로 포워드, 백워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화를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20-30년 동안 개발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 직원이 쓰고 있죠. 그 프로그램 아까 제 마이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음대로 불러 쓸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없고 굳이 그 프로그램에 매뉴얼을 읽지 않아도 그러려면 우선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즉 코드 베이스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기인데요. 이 고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살이죠. 그건 저희들 BP,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뼈는 테크니컬 파트입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개발된 테크니컬 파트가 지금도 필요할까요? 버리면 됩니다. 저는 이 살을 가지고 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그 다음 프로세스를 만들면 기업의 되겠죠. 복잡한 네거시 코드를 분석하여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이 경우는 저희들 회사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유즈 케이스화해서 지식화해 놓은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편화된 소스 코드를 구조화된 지식으로 변환하고 API와 데이터 흐름을 지능형 그래프로 시각화해 제공합니다. 이제 누구나 복잡한 시스템을 즉시 이해하고 유지보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식화의 시작, 코드맵입니다. 네, 만약에 저희 회사에 저희들 10여 종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입 사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예전엔 이거 이해시키기 굉장히 어려웠죠. 이거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 안에 거의 모든 정보가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반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as-is 분석도 끝났고 그걸 지식화했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개발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는 한두 줄짜리 코드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죠. 보통 SM 업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자율이 정부 정책에서 바뀌었는데 이거 적용해줘. 이렇게 간단한 것도 있지만 1년 이상 개발되는 굉장히 대규모의 차세대 개발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자, 그 모든 것을 이 자동화된 방법론 에이전트에 의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개발에서 굉장히 실패율이 높은 이유는 저는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잡도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LLM 같은 AI는 얼마나 좋습니까? 어마무시한 파라미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산출물이 나오게 되면 이 산출물을 사람이 다 검토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분석 단계 산출물이 하루 사이에 1000장 이상의 산출이 나왔어요. 그 다음날 리뷰 회의를 하는데 1000장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아까 OCR에 했던 저희들 특허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저희들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100장의 문서만 가지고 그 다음날 고객과 PM 관련된 사람하고 미팅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 미팅에서 나온 결과를 저희는 이제 회의록 시스템 또는 리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동으로 녹음되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 다음 산출물에 반영이 돼서 수정이 되게 됩니다. 이 스프린트를 자주 돌면 좋죠. 저희들은 하루에 한 번씩 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 에이스는 문서 분석부터 코드 생성까지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문서 분석기는 문서를 분석해 비즈니스 추출 및 SRS를 생성합니다. 리뷰 시스템은 회의록에서 요구사항을 분석해 SRS를 수정합니다. 확정된 SRS를 기반으로 설계 스펙을 생성합니다. 코드 규칙 자료사전 프레임워크를 지식화하여 스펙에 반영합니다. 에이스 프론트엔드 디자이너에서는 설계 문서를 분석 통합하여 UI 컴포넌트 및 전체 구성을 생성합니다. 에이스 디벨로퍼는 에이전트 기반 비즈니스 분석, 설계, 개발 등 SDLC 전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네, 이제 개발은 끝났습니다. 자, 이 단계까지 가면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만의 정책이 있는데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코딩 정책, 코딩 룰, 뭐 보안 정책, 간단하게 그 파일들만 적용해 놓으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가 만든 코드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보는 크리틱 에이전트가 바로 그 일을 수행해 줍니다. 사람은 최종적으로 검수만 해주면 되고요. 기존에 있는 개발 플랫폼 IDE,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산출물만 좀 만들어 좋겠다. 대규모 차세 프로젝트를 하는데 산출을 만들다가 시간과 돈 다 들어간다. 자동으로 다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제는 LLM 때문에 코딩에 대한 불안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코드를 만들어내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검증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즉 검증이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냐면 스펙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발 따로 테스트 따로라는 얘기죠. 내가 뭘 검증해야 되는지를 검증 단계에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보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스펙 기반으로 모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테스트에 관한 모든 것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 기반으로 만들어냅니다. 즉, 각 개발 단계에서 분석 단계, 설계 단계, 코딩 단계에서 각각의 테스트 계획서나 테스트 케이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스크립트를 만들려면 태스크마인을 이용해서 개발자가 하는 행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적용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테스트하려고 하면 영향도 분석 많이 하죠. 전부 다 테스트할 수 없으니까. 그때 적용되는 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엑스레이라는 것이 영향도 분석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테스트만 하게 되고 언제 내가 테스트를 멈춰야 할지를 테스트 커버리지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태스크 마이너를 이용하는 테스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스크 마이너는 카드 신청 과정 업무를 태스크 마이닝을 수행합니다. 이거 이제 카드사의 앱입니다. 환경에서도 카메라 방식으로 대체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면 AI는 DRM이나 랜덤 키보드와 관계없이 해당 테스트 케이스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테스트 케이스도 태스크 마이닝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AI가 알아서 재생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중에 좀 의아한 게 있으실 거예요. 이거 왜 카메라로 찍었지? 저희들은 스마트폰에 직접 접촉하지 않습니다. 보안 때문에 USB나 이런 걸 꽂아서 직접 후킹하거나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DLM 같이 해서 화면을 읽을 수 없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사람과 똑같이 합니다. 비전 온리 방식으로 카메라로 하고 터치머신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자동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프로세스하고 테스트 케이스는 앞에 개발 방법에서 나온 스펙에서 기반해서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개발에서는 코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코드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합니다. 저희는 보통 그래서 4개의 레이어, 요구사항,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즈 케이스, 코드 이렇게 4개로 나누고 이 과정을 유기적으로 에이스의 할 수 있게 시민스들이 시각한 툴 엑스레이입니다. SRS, BP, 유식, 코드 추적성을 3차원 지식 그래프로 구현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합니다. 기능 선택 시 소스 코드와의 연결을 즉시 추적해 변경 영향을 분석합니다. AI 어시스턴트로 코드 인사이트를 도출한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의사결정. 엑스레이가 지원합니다. 네, 바이오 코딩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 코딩이 최근에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성공적이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지만 나중에 코드가 많아지면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펙이 없기 때문이죠. 저희들은 모든 걸 스펙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원하는 일을 요구를 했을 때 있는 업무라면 있는 업무에서 읽고 수행하면 됩니다. 없으면 그 업무를 유즈 케이스 기반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식화되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20년 동안 이 자동화만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테스트, 그 다음에 RPA를 통한 업무 자동화, 레그를 통한 지식화, OCR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 왔고요. 그것들을 다 모아서 지금 보시는 이제 플랫폼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AI 서비스에 저희들 에이전틱 플랫폼이 도입돼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정부 계획은 내년까지 약 75만 명,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75만 명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 서비스를 쓰도록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에이전틱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AI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자동화, 오토메이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 회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플랫폼을 저희들 자체에 지금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공장을 이미 완성시켜 가고 있습니다. 개발, 그 다음에 뭐 분석, 그 다음에 저희들 딜리버리하거나 운영 유지하는 이런 모든 분야에 거의 대부분 이것이 적용돼서 오토노머스 엔터프라이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곧 완성될 예정입니다. 예, 저희들은 이미 오토노머스 엔터프라이즈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회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잘 활용해 주시면 쉽고 빠르게 이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